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생명체의 구성물질 두 번째, 핵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핵산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복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암기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럼 핵산은 일단 우리가 무슨 물질이냐면 유전 물질이야.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요.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핵산은 무슨 물질이다? 유전 물질이고, 어디서 세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다 들어있다? 핵산이 다 들어있다. 그럼 핵산의 단위체. 단위체라는 말이 나왔으면 당연히 핵산도 무슨 화합물이구나? 고분자 화합물이구나. 그리고 무슨 반응을 통해서? 중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산의 단위체는 우리가 뉴클레오, 말이 좀 길지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 타이어 아니야.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불러줘. 다시 한번.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하나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진 않고요. 인산이라고 하는 것과, 인산과 그 다음에 당. 이 당의 종류에 따라서 리보스가 되기도 하고 디옥시리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이 디옥시리보스면 DNA. 당이 리보스면 RNA. 그래서 당의 종류에 따라서 DNA와 RNA로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산, 당, 그리고 염기라고 하는 세 개의 분자가 지네들끼리 무슨 결합? 또 인산과 당과 염기 사이에 공유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놈들이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로 한 개씩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인산이 있고요. 인산과 당 사이에 무슨 결합이? 당 사이에 공유 결합이. 그래서 당,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염기가 이렇게 있어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으면 인산과 당 사이에도 공유 결합, 당과 염기 사이에도 무슨 결합?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단위체이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DNA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는 RNA라고 하는데, 이 DNA와 RNA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이 좀 달라. 인산은 공통이에요. 여기도 인산, 여기도 인산인데, 인산은 공통인데 요 당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당이 디옥시 리보스라고 불러서,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리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DNA고, 여기는 R이 붙었기 때문에, 리가 붙었기 때문에 리보스이기 때문에 R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디옥시리보핵산을 DNA라고 하고, 리보핵산을 우리는 RNA라고 합니다. 그러면 DNA와 RNA는 둘 다 핵산인데 서로 기능이 다른 핵산이 되겠지.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는 RNA 같은 경우에는 염기의 종류가 4종류가 있어. 그래서 A라고 쓰는 건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아데닌. G라고 쓰는 건 구아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알고 계셔야 돼요. C라고 하는 건 사이토신이 되고요. T라고 하는 건 타이민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인산, 디옥시리보스의 당, 그리고 아데닌. 이게 한 번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염기가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붙어 있어. 따라서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구아닌, 인산당, 사이토신, 인산당, 타이민. 이렇게 해서 4종류의 염기 중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된다? 4종류가 된다. 그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로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 4종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리보스 염기인데, 이건 공통으로, 아데닌은 공통이에요. DNA의 염기와 RNA의 염기는, 아데닌은 공통이고요. 구아닌도 공통이고요. 사이토신도 공통인데요. DNA는 염기 중 하나가 타이민이라는 염기를 갖고 있는데, 분자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지. 타이민이라는 염기를 갖고 있는데, RNA의 염기 중엔 RNA는 타이민이라는 염기를 갖고 있지 않고, 유라고 써서 이제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를 갖고 있어서, 유라실에 대한 염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DNA의 염기 3개, DNA와 RNA의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공통의 염기가 되는데,
타이민과 유라실은 각각 DNA의 염기, RNA의 염기로 구별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가 똑같다고 해서 이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왜냐면 당이 틀려. 그죠?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염기도 몇 종류가 생기냐면 4종류가 생기기 때문에 자,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DNA의 염기 4종류.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4종류. 그치?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4종류씩을 갖고 있고, 자, 문제에서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핵산의 총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자, 총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각각 4종류씩 몇 종류? 8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는 DNA를 구성하는, 또 4개는 누구를 구성하는? RNA를 구성하는. 자, 제일 중요한 건 당의 종류가 다르다. 하나는, 자, 디옥시라는 얘기는 리보스라는 당에서 산소가 제거됐다는 뜻이야. D라는 얘기가 제거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는 DNA,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자, 당의 종류가 된다는 거고, 자, 이 당은 탄소 원자 5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보통 포도당은 6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6탄당이라고 하는데, 자, 이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는 탄소가 5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얘는 우리가 5탄당이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탄소 원자 몇 개?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걸 우리는 핵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A랑 RNA를 한번 명확하게 구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정확하게 구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DNA부터 가면, 자, DNA는 자, 당의 종류가 아까 얘기했지. 디옥시리보스. 자, 디옥시리보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4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DNA의 분자 구조는 여기 중에 이중나선 구조. 자, 뒤에 가서 우리가 상부적 결합이라는 걸 하나 배울 거예요. 자, 이 상부적 결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나선 구조? 자,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선 구조인데 몇 중으로 감겨 있어? 자, 2중으로 감겨 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며, 자, DNA의 특징. 자, DNA는 세포 내의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DNA는 반드시 세포 내의 어디에 들어 있어? 핵 속에 들어 있어. 핵 속에 들어 있고, 자, 세포 내의 핵 속에 들어 있고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 DNA는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어? 저장하고 있어.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자, 이 유전 정보의 저장은 DNA에 있는 염기의 배열 순서라고 얘기해주고, 이 염기의 서열, 자, 염기의 배열 순서죠.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염기의 배열 순서를 우리는 염기 서열이라고 하며, 이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 RNA 봅시다. RN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리보옥스라는 당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가 따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타이민과 유라실을 갖고, 자, 타이민이 있으면 DNA고 유라실을 갖고 있으면 RNA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닥, 그냥 한 가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의 단일 가닥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자, 이노마는 DNA가 갖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기관 리보솜으로, 자,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 DNA는 몇 중나선 구조? 2중나선 구조. 자, RNA는 그냥 한 가닥의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DNA는 요런, 자, 이중나선 구조가 되어 있고, 자, RNA는 요렇게 한 가닥의 단일 가닥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림 보시면 DNA인지 RNA인지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DNA의, 자, 핵산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핵산의 형성 과정은 일단, 자, 단위체가 뭐라 그랬어?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결합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할 거고, 이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인산과 중합 반응을 통해서 공유 결합하는 방식이 반복이 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라는 말이 나오면 몇 개 이상? 4개 이상. 근데 4개만 아니지. 여러 개가,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중합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아, 이놈도 무슨 화합물이구나. 자, 고분자 화합물이구나. 자,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봅시다. 우리 인산 그리고 당 염기 자체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자, 이때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자,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그 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무슨 결합이 형성돼?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당과 인산 사이에, 당과 인산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 사이에 무슨 결합으로? 자, 공유 결합으로. 자, 이것도 일종의 무슨 반응? 네, 중합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봐, 인산 당 염기인데요. 자, 인산과 당과 염기 사이 공유 결합이 돼 있고, 자, 인산과 당과 염기 사이 공유 결합이 돼 있을 때 요 다른 1번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2번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하고, 다시 2번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3번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자, 또 3번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와 3번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4번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결합이 쭉 형성돼서 긴 가닥에, 자, 뭐를 만들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일반적인 핵산의 형성 과정이고, 자, 여기까지는 일단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되는 과정이야.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자, 공유 결합을 통해서 쭉 긴 사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DNA의 상보적 결합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 DNA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자, 긴 사슬 모양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보이지 않는 축을 중심으로 칭칭칭, 자, 계단형의 나선 모양으로 감겨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무슨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일단 DNA는 몇 중 나선 구조다? 이중 나선 구조인데. 자, 몇 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인데, 자, DNA의 바깥쪽은, DNA의 바깥쪽과 안쪽으로 나눌 건데, 자, DNA의 바깥쪽은 인산과 당의, 자, 무슨 결합으로? 공유 결합으로. 자, 일단 이중 나선 구조의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DNA의 안쪽은 이게 이중 나선 구조니까 감겨 있으니까 바깥쪽도 있고 뭐도 있어? 서로 바라보고 있는 안쪽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DNA의 안쪽은 자, 염기, 아까 지금 당과 인의 공유 결합, 인산과 당의 공유 결합이라며. 그럼 이제 안쪽으로 염기가 서로 보고 있는데, 이 안쪽은 각기 다른 염기간 무슨 결합을 하고 있냐면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 자, 염기가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 이 염기간 수소 결합을, 자, 우리가 저기서 보고 있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뭐 상보 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로 분자적으로 봤을 때, 자, 분자 간의 결합이야. 자, 수소 결합은 사실 공유 결합은 아니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인데, 분자 간 인력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소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DNA의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서로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그 염기들끼리 무슨 결합을 하고 있으며?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며, 이 염기 간의 수소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왜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냐면 정해진 염기들끼리만 서로 마주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아데닌은 자, DNA예요.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하고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자,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종류지. 그럼 구아닌하고 뭐가 있어? 구아닌하고 뭐가 있니? 사이토신이 있지? 그러면 구아닌은 아데닌이나 타이민하고는 상보적 결합, 수소 결합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구하고만? 사이토신하고만. 자, C라고 쓰는 사이토신하고만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 자,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줘.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일단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결합 자체를 한번 형성해 봅시다. 자,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자, 아직 선생님이 염기의 종류는 안 그랬어. 인산, 당, 염기. 들끼리 자, 이렇게 중합 반응을 통해서 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을 형성을 했고요. 자, 요게 1번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자, 지금 여기가 이제 DNA의 무슨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DNA의 바깥쪽은 인산과 당의 무슨 결합으로? 공유 결합으로 자,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골격을 형성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인산, 당 요렇게 되면서 자, 또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번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자, 지금 이쪽이랑 이쪽은 DNA의 양쪽 뭐가 되는 거야? 바깥쪽이 되는 거지. 그럼 DNA의 바깥쪽은 인산과 당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양쪽으로 서로 바깥쪽으로 마주보고 있고, 자, 바깥쪽으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면 되지. 바깥쪽으로 향해 있고, 자, 대신에 염기들끼리는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 그럼 여기가 DNA 무슨 쪽이 되는 거야? 안쪽이 되는 거지. 그럼 DNA 안쪽은 염기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네. 그렇지? 그런데 자, 이 염기들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상보적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데닌이래. 그럼 무조건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타이민밖에 못 와요. 사이토신이나 구아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아데닌이 존재한다면 맞은편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타이민이 존재해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럼 밑에 봐봐. 밑에 구아닌이네? 그럼 구아닌이 붙으면 여기에는 뭐가 반드시 와야 돼? 아데닌이나 티민은 올 수 없고 사이토신 이렇게 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티민이란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상부적 결합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 아데닌이 와야 될 거고, 여기가 만약에 사이토신이래.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구아닌이 와야 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의 배열 순서를 확정을 하잖아. 그럼 그 맞은편에 있는 염기의 배열 순서도 반드시 그냥 확정이 돼야 돼. 왜냐면 무슨 결합을 반드시 형성하기 때문에? 상보적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데닌이라는 염기와 타이민이라는 염기는 분자구조상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수소결합이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구아닌과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분자구조상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그려진 건 수소결합이고, 자, 실선으로 그려진 건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근데 공유결합의 세기가 수소결합의 세기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나중에 이 DNA가 복제가 돼갖고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될 때는 자, 염기와 염기 사이에 있는 이 수소결합이 풀려서 일단 두 가닥으로 분리된 다음에 다시 결합해.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 수소결합은 뭐 할 수 있다? 끊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소결합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얘가 구조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굴기 위해서 결합이 된 상태로 빙빙빙빙빙 어떻게 돼? 돌아가면서 나선 구조를 만들어서 몇 중 나선 구조가 되는 거야? 이중 나선 구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타이민, 아데닌. 자, 여기는 사이토신, 구아닌. 자, 요걸 우리는 자, DNA의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가 돼 있고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또 다른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바깥쪽으로는 인산과 당의 공유 결합으로 자, 뼈대를 형성하고 있고, 자, 안쪽으로는 서로 염기들끼리 마주보는 과정 중에서 수소 결합을 이루는데 이때 염기 간에는 상보적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자, 아데닌과 티민 사이의 상보적 결합,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의 상보적 결합이 나타나고, 자, 조금 어렵게 문제를 본다면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중으로 나타나고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몇 중? 3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런 상보적 결합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보적 결합은 나중에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상보적 결합은 DNA가 안정한 상태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DNA의 유전 정보. 아까 선생님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고, 자, RNA는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자, 단백질 합성 기관으로 뭐 해주는 역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의 유전 정보는 있잖아.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자, DNA 상에 있는 염기의 배열 순서.
자, 조금 어려워졌지. 그치? 단백질보다 더 어렵지.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꼭 나와요. 단백질 한 문제, 핵산 한 문제는 반드시 꼭 나오니까 틀리면 뭐 안 돼.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알려줬어, 지금. 자, 그럼 DNA의 유전 정보는 염기의 배열 순서야. 자, 염기의 배열 순서를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염기는 3개씩 조합을 이뤄. 자, 이걸 우리가 트리플 레코드라고 부르거나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염기를 가진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그치?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였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염기 서열이라고 하고, 이 염기 서열이 DNA의 염기 서열이 아데닌이란다.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자, 책에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잘 봐. 자, DNA 상의 염기 서열은 이 염기 서열 순서에 따라서 자, 단백질을 합성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DNA 상의 염기 서열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될 텐데, 그 폴리펩타이드에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의 무슨 구조가 달라져? 입체 구조가 달라져.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고, 자, 이 단백질의 종류는 이 단백질이 갖고 있는, 자, 근데 단백질의 종류는 그 단백질의 무슨 구조?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는 그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그지?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이 단백질의 기능이 자, 뭐의 특성을 연결합니까? 생물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생물의 특성이 결국 뭐야? 유전이거든. 그치? 그럼 이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은 자, DNA상의 무슨 서열에 의해서?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DNA상의 염기 서열이 결국 무슨 정보가 된다? 유전 정보가 된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은 우리가 한참 뒤에 가서 배우기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꼭 정립을 하고 넘어가셔야 뒤에 가서 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염기를 가진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아까 DNA상의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했고, 자, 유전 정보는 DNA상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염기 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염기가 4종류니까 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치? 자, 그래서 자, 이 과정을 선생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한 게, 자, 봅시다. 다시 한번. DNA상의 염기 서열은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질 거고, 아까 얘기했지,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 단백질의 종류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이 단백질의 기능이 결국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적 형태라고. 그러면 생물의 특성은 최종적으로 제일 위로 올라가면 DNA상의 무슨 서열? 염기 서열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DNA상의 염기 서열을, 염기의 배열 순서를 우리는 이 DNA 유전 정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DNA 자체가 유전 정보는 아니고 DNA에 있는 무슨 서열? 염기 서열이 그 생물의 무슨 정보를 갖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DNA는 있잖아. 핵산은 구조와 그 구조적 특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DNA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핵산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